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날 김종환입니다. 오늘은 서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은 분들은 시내나 학교 앞 서점에서 책장을 넘기며 친구를 기다리던 기억들 한 자락씩 갖고 계실 텐데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사회가 되면서 책 냄새 가득했던 서점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북만 해도 한때 200개가 넘던 서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시사기획날, 오늘은 지역 서점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지역 서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역 문화의 어떤 그 핵심 소통 공간이었던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죠.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계기는 어쨌든 끊임없이 지역민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 예전엔 손에 책 한 권씩 들고 다니던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이제 종이책은, 동네 서점은 공중전화처럼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지역 서점 실태를 취재한 이화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화연 기자, 동네 책방 지역 서점이 사라져간다.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역 서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지역 서점의 위기는 서점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지역 문화, 지역 출판회까지 그 여파가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독자들을 기다리면서 우리 지역의 든든한 문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서점들이 있습니다. 지역 서점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와 그 힘은 무엇일까요? 지역 서점의 현 주소를 취재했습니다. 영화 노팅힐에서 유명 여배우와 평범한 서점 주인의 달콤한 사랑이 시작된 곳. 영국 런던의 작은 서점입니다. 지난 1979년 문을 연 뒤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런던 최고의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영화 비포 선셋에서 남녀 주인공이 9년 만에 다시 만났던 이 작은 서점도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10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키며 해밍웨이와 제임스 조이스 같은 당대 지성인들의 쉼터이자 파리 문화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런 지역 서점의 가치는 값으로 매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역 서점은 어떨까요? 주부 유영란 씨에게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독서 모임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참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책이 좋아서 읽다 보니까 또 뭐 자꾸 더 좋아지는 그 친구도 자주 만나면 헐레기가 많대잖아요. 책도 그런 친구와 같은 만남인 것 같아요. 떠오른 생각은 그때그때 붙들어두지 않으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메모는 기억의 한계로부터 생각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다. 메모가 없이는 기억은 지워지고 생각도 쉬 떠난다.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독서의 즐거움은 곱절이 됩니다. 그 책을 읽고 나의 그 기록법은 혼자만 책을 읽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내 생각하고 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또 이렇게 듣게 되고 또 그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독서 모임 회원들은 책을 어디서 살까? 인터넷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굳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지 않고 받아볼 수 있다는 편리점이긴 한데요. 이런 편리함을 무기로 인터넷 서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전국의 출판사들이 거래하는 서점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인터넷 서점입니다. 처음으로 대형 서점을 앞질렀습니다. 작은 중소형 서점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이유 중 하나인데 지방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전국 서점의 절반 이상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집중돼 있고 시군의 서점이 아예 없는 이른바 서점 멸종 지역. 한 곳뿐인 서점 멸종 예정 지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유행하는 것이 테마를 가지고 서점을 만드는 작은 규모의 그 특화된 서점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 속에 책방을 꾸미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지금 다각도로 해주고 있고요. 지역에는 아직 학습물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앞 작은 서점. 등하교 시간 이외에는 하루 종일 한산합니다. 30년 전 책이 좋아서 서점을 시작했다는 정문수 씨. 저희들은 이제 학교 앞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학생들 참고서 학습물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그 시내에서도 또 했었어요.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를 했었는데 그때는 학습 참고서도 많이 팔렸지만 그 단행본이라고 그러죠. 소설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책만으로는 서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 라면도 서점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책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과자라든지 이런 먹을거리도 같이 해야 그 생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있는 서점은 121곳.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책뿐만 아니라 문구나 과자 등을 함께 팔고 있습니다. 참고서나 학습지를 다루지 않고 소설책이나 시집, 교양서 같은 문학, 인문학 서적만 전문으로 파는 서점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역 서점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시내 한복판. 사람들이 민중서관 사거리로 불렀던 곳. 지난 40년 동안 전주, 나아가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 서점이었던 민중서관 본점은 경영난을 겪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매출이 부진하고 급감하면서 아마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50년 역사의 홍지서림도 지점이 4곳에서 3곳으로 줄었고 지역 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다른 지역 서점들도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금강이라든가 아니면 전북대학교 앞에 새날 서점 같은, 그러니까 뭐 그때는 또 이 다방 문화, 이 카페 문화가 발달이 안 됐을 때니까 모이는 장소도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점에서 만나서 어찌 보면 이 지역 문화의 어떤 그 핵심 소통 공간이었던 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죠. 그런 점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이런 지역 서점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꿋꿋이 버티고 있는 지역 서점들이 있습니다. (3년) 전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군산시가 큰 수해를 입었던 때 20년 넘게 군산을 대표하는 지역 서점으로 자리 잡아온 한길문고도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지하에 있던 한길문고는 책 10만여 권을 폐기해야 했고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자 군산 시민 2,500명이 자발적으로 한길문고를 찾아와 복구 일손을 거들었고 시민사회단체도 한길문고 살리기 운동을 벌여 2천만 원을 모금해 전달했습니다. 한길문고는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책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 장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교육을 심어주는, 그래서 거기에 이익금을 따로 떼어서 교육 희망에 관계되는 데 다시 또 기부하는 이런 선순환을 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좀 인정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지역 문화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한길문고. 하지만 요즘 서점가에 닥친 위기를 겪는 건 한길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서 또 학교에 그 채택되지 않는 이제 그 참고서나 이런 것들이 시험이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게 됐는데 그래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버팀목 삼아 버텨볼 생각입니다. 문 밖에서 울어주고 또 2층에 재오픈했을 때 와서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유지는 계속 했으면 좋죠. 앞으로도 저희는 이쪽 시민단체나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서점으로서 향토 서점으로 오래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역 서점들의 위기가 지역 문학, 출판계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 전주에서 목판으로 찍어낸 책 완판본. 서울에서 간행된 경판본과 쌍벽을 이루며 당시 목판 인쇄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완판본의 본고장인 전북은 한지 산업의 발달과 함께 예부터 출판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기록 문화의 중심지였던 옛 명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지역 문학의 산실인 지역 출판사와 서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꽃으로 온 거예요. 이거를 출판사 건물 2층에서 시 강의가 한창입니다. 이거를 꾀꼬리도 있고 뻐꾸기도 있고 그런데 왜 밤에 우는 새를 등장시켰냐고. 오늘 밤에 우는 새. 이 밤은 장벽이요 이게. 죽음의 세계 죽음. 지역 출판사가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필자를 발굴하고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강의입니다. 지역 출판사는 좋은 출판사가 많을수록 지역 문화의 그 문화 향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서울이나 도시에서만 공유하는 것을 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뭐 감정이 없고 그런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출판사가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판사가 이런 배움터를 만드는 것은 침체된 지역 문화와 지역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잡지를 만들면서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여기 지역 문인들을 위해서 냅니다만은 원고 청탁을 못 해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좀 그 수준에 좀 올라오도록 좀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지역 문화의 역량을 키워야 지역 출판 시장도 살아날 거라는 기대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46년 역사를 자랑하며 전북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출판사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80명이 넘었던 직원은 30명으로 줄었고 한 해 1000권 가까이 출판했던 책도 요즘엔 10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자비로 출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좀 조금은 되고 돈을 제대로 받아서 이제 하니까 그리고 유통을 했을 경우 그것도 조금 팔리면은 그것도 수입이 되고 뭐도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안 되니까 거의 몸부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수준이에요. 지역 출판사가 줄어들면 지역을 소재로 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출판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 문학인,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책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는 겁니다. 시인의 집은 대문부터 남다릅니다. 계세요.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인이자 아동문학평론가인 안도 작가. 주로 고향인 남원과 전북을 소재로 한 시를 쓰면서 지역의 이야기를 문학에 담았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향토를 중요시 여기고 그 애향심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그 본연의 그 향토를 버리고 그 다른 그 글을 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닦기 위해서 향토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죠. 안도 시인에게 문학 인생의 길을 열어준 지역 출판사, 지역 서점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북 문학의 위기입니다. 영풍문고에도 가서 한번 문의를 했고 교보문고에도 가서 문의를 했어요. 우리 그 지역 작가들의 그 이 전시를 좀 해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노. 그래요. 그분들은 말하자면 지역 작가들의 그 책 같은 걸 팔면은 수지가 안 맞는다.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애석하죠. 지역 서점이 사라진다면 잘 팔리는 책,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 입맛에 맞는 책들만 살아남고 지역의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를 담은 책들은 독자들과 제대로 만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문화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현상의 가장 큰 병폐가 저는 서울 집중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 부분이 출판 부분이겠죠. 시인이나 작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작품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내는 게 가장 큰 염원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기대면 그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그 요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출판사들의 활동이 있으면 시인들에게도 내지는 작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4만) 명이 사는 경남 진주시. 평일 저녁, 초등학교 교실만한 지역 서점 2층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한 40km 정도의 서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말라추드 빼냐라고. 이 서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독자와 주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인문학 강연입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저도 놀랐고 굉장히 고맙고, 하여튼 좋은 장소, 시간 해주셔서 기획도 아주 독특하신 기획이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진주의 대표적인 서점으로 자리 잡아온 진주문고는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낯설지도 않고 하나의 그 문화 공간으로 제대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좋아요. 서점 회원수가 6만 5천 명. 진주 시민 5명 가운데 1명은 진주문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과 믿음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비결은 뭘까?
서점 대표 여태훈 씨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가장 먼저 꼽습니다.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계기는 어쨌든 끊임없이 지역민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 서점이 할 수 있는, 책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를 벌이거나 아니면 문화 행사를 하는 곳과 연대해서 확장을 하거나 또 그 문화 행사를 지원하거나 하는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계속 소통을 해왔고 그런 속에서 진주문고는 지역민이 만든 서점이고 지역민들이 아주 친근하게 문턱 없이 오가는 오픈된 공간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서점 주인과 지역민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작가들의 책과 지역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경남과 진주 지역을 소재로 한 책만 따로 진열해 놓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만의 콘텐츠를 파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이 책은 왜 이 서점에 가야 저렇게 대우를 받고 이거는 정말로 대행 서점에도 없더라. 있겠죠, 물론. 어디 구석진 데 있지만 여기서는 제자리에서 아주 빛을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우, 대접 그런 결국 차별성이고 지역에서 서점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책을 팔아야 되는지를 지역 현안에 대처하는 서점만의 방식도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을 때 수학학습서인 개념원리 등을 경남도지사에게 권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진열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SNS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가는 진주문고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그 SNS를 통해서 저희 서점이 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계속 알리고 그리고 또 행사만 있을 때 SNS를 통해서 알리는 게 아니고 서점의 소소한 일상들을 계속 알리는 역할이 사전에 되어야만이 참여하는 그 지역민의 숫자도 늘어난다는 거죠. 먼저 다가가는 역할,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난해에는 직접 작은 출판사도 설립해 지금까지 책 11권을 출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은 지역 작가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독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소리를 내줄 리가 만무하다는 걸 저도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의 소리는 지역의 출판사가 내야 되겠다. 내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출발은 했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서점에 대한 관심과 끈끈한 지역 정서가 위태로운 지역 서점의 희망이라는 여태훈 대표. 인터넷 서점이나 큰 대형 서점에 가면은 책을 값싸게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부족하고 힘든 그 공간을 이해해서 거기서 책값을 주고 책을 샀다는 것은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의 의의를 인정해 줬다는 것으로 그 신뢰 부분이 결국은 그런 안정적인 구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서점을 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전북 지역 시민들은 우리 지역 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지역 서점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물었더니 지역 사회와 지역 문화 그 발전은 지역의 서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역 사회에 있는 서점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보문고라든지 그런 걸로 통합돼가지고 프랜차이즈에서 나오고 그러면 좀 대기업 독점처럼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아서 지역 문화가 출판계 발전 위해서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가까운 곳에 서점이 있으면 그냥 오다 가다 들릴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하는 지역 서점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서점에서도 뭔가 필요한 게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한다면 저희 같은 소비자들도 꼭 인터넷 서점에서 편의성 그런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둘러보러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정부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은 잘 팔리는 반면에 저기 사람이 없는 지역은
문을 닫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뭔가 막 책의 종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노력들은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문화예술계가 이상하게 그 지자체 의존을 하다 보면 자생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말고 그건 오히려 문화를 굉장히 훼손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출판 문화 쪽 같으면 처음부터 자생의 노력을 열심히 해주고. 왜 지역 서점을 살려야 되는지, 지역 서점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서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의 다양한 책만큼이나 다양한 공간들이 살아남고 거기에 내 자식들이 나중에 그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소비한 것들이 지역에서 돌고 돌아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기틀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 요절이 탄생한 충북 청주시. 직지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은 크지만 지역 출판 문화의 어려움은 다른 지방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청주 시내 한 작은 서점. 서점 한가운데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충북 출신 작가의 책과 충북 지역 출판사가 엮어낸 책들을 진열해놨습니다.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이 외면한 지역 작품을 지역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중앙에 비치를 하고 보니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 사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무래도 한 번씩 보면서 읽다 보면 또 좋은 책인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독자분들이 책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유명 작가와의 만남과 인문학 강연, 작은 음악회 등도 수시로 마련합니다. 이런 서점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대신 이 동네 책방에서 책을 주문하는 독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회원분들께서 굳이 이렇게 있어서 주문을 해주세요. 품절된 도서면 출판사로 연락해서 아니면 뭐 중고책이라도 원하신다면 최대한 다 구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책도 꿈꾸는 책방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작가들과 출판사들이 독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돼주자는 뜻에 청주 지역 17개 서점이 동참했습니다.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도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시민단체도 나서 시민들에게 지역 출판물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생 충북 북운동으로 지역 서점, 지역 출판사, 지역 도서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북 NGO 센터가 처음 이제 시민단체 중에서는 제일 먼저 도와주셨고요. 최근에는 그 YWC 이런 시민단체들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서점들이 사라져가고 이렇다는데 우리 지역 서점들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큰 취지로 같이 동참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노력들은 지역 작가와 지역 출판사에 기대와 희망을 줍니다. 거의 기획 출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팔릴 걸 기대할 수 없는데 상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서점에 내놔서 이제 앞으로 100권이라도 좀 팔리겠다 그러면 기획 출판도 좀 이제 시도해 볼 어떤 의욕이 이제 생기는 거죠. 시인 안도연, 김용택, 소설가 이병천 등 지역 문인 20명이 종잣돈을 모아 올해 초에 설립한 지역 출판사입니다. 수익성과 상업성에 매몰돼 중앙 집중화되고 권력화된 지금의 출판 시장을 바꿔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마음 놓고 글을 쓰고 마음 놓고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문화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왜 지역에서 있는 출판사들은 지역 작가들만 내서 지역에만 공급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보자. 지금은 김환준 대표 혼자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많이 팔리는 책보다 꾸준히 팔리는 책을 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문인과 독자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책을 내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이벤트랄까요, 아니면 공간 같은 거를 이제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집 전문 서점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해서 그쪽에서 상시적으로 독자와 작가들이 만나고 또는 독자가 언제라도 이렇게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역 서점은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추억이고 옛날에 정말 학교 다닐 때 여고생 때 그 취미가 이쪽에 동문 사거리 쪽에 헌책방이 쭉 있었고 책방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사라져 가거든요. 누구에게는 생활 터전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그래도 서점 아저씨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정답게 이야기하고 왔다 가고 할 때 제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1차적으로 그 독자와 작가가 만나는 그 서점인데 그거 없어지면 누구 만나겠어요? 또 누구에게는 지역 사회와 지역 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동네 책방이라면 당연히 우리 동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과 또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진주문고에 있는 저 다양한 책들만큼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지 않을까요? 당신에게 지역 서점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네, 지역 서점을 지키는 일, 바로 지역 문화를 지키고 지역 사회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에게는 사랑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아지트였던 공간, 서점. 시대의 변화에 밀려 사라져야 하는 운명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지역 주민과 함께 걸어가야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절대 농지를 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민 교수, 이화영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